의사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과학적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던 저자 리사 랭킹은 질병을 얻은 후 최고의 의학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는 환자가 있는 반면 불치병에서도 기적처럼 회복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많은 의학 자료와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의학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인간에게는 상상을 뛰어넘는 자가 치유력이 있으며 과학적으로도 그 능력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이러한 사례들을 엮어서 치유혁명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단지 생각과 기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를 증명해주는 과학 연구 자료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인간은 저절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으며 마음이 이 자가치유 기능을 지배합니다.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의사들은 종종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이 죽지 않을 거라는 걸 믿었던 난소암 4기 여성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생존해 있고 4기 림프종으로 기관들이 막혀 중환자실에 입원한 또 다른 환자는 암이 나을 거라고 믿었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녀에게선 암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에게서 불가능처럼 보이는 기적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걸 단지 행운으로 치부할 것이 아닌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배워야 한다는 결심이 섰고 나는 기적을 이룬 이들의 행동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신의학에 관한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고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에 내가 알게 된 내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에 가까운 증거들은 점점 더 늘어났고 그 중에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힘이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증거들, 이 강력한 치유의 힘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집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건강에 이롭지 않은 생각을 하면 몸이 아플 수 있다는 증거. 단지 기분만 그런 게 아니라 생리작용이 변하고 어떻게 해로운 생각과 감정이 병을 키우고 건강한 생각과 감정이 병을 낫게 하는지. 의사의 처방 때문이 아니라 환자가 부여한 의사의 권위 때문에 병이 낫기도 한다는 수없이 많은 증거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마음 자세가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할 수 있으며 건강한 삶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놀이활동이 심장병, 뇌졸중, 유방암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증거들도 제시하겠습니다. 1957년 온몸에 종양이 빼곡히 들어차고 간과 비장은 비대해졌으며 흉부에는 매일 2리터의 물이 들어차 숨쉬기조차 힘든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 환자가 일주일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환자의 이름은 라이트. 라이트 씨는 당시 떠오르는 신약에 희망을 걸었고 의사에게 신약을 처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을 쓰기에는 라이트 씨가 너무 위독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격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라이트 씨는 신약을 처방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했고 그의 간절한 요구에 못 이긴 의사는 그에게 신약 크레비오젠을 투약하였습니다. 의사는 금요일에 신약을 투여하면서도 그가 주말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 월요일, 의사는 자신의 환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았고 라이트 씨의 종양 덩어리는 녹아 없어졌으며 남아있는 것들도 절반 크기로 줄어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크레비오젠을 맞은 지 10일 후 라이트 씨는 암이 완전히 나았고 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2달 후
크레비오젠이 효과가 없다는 과학 보고서의 내용을 알게 된 라이트 씨는 깊은 절망에 빠졌고 암은 재발되었습니다. 어찌됐든 환자를 구하고 싶었던 의사 웨스트 박사는 속임수를 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신약의 초기 물량이 운송 중에 변질되어 효과가 떨어져 그런 보고서가 발표된 것이었고, 새로 확보한 고농도, 고순도 크레비오젠을 라이트 씨에게 투여하겠노라고 말이죠.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의사는 라이트 씨에게 증류수를 주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양이 사라졌고 흉부에 찼던 물도 없어졌습니다. 라이트 씨는 2달 동안 몸 상태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로부터 2달 후 미국 의학협회는 크레비오젠을 투약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약이 전혀 가치가 없다고 발표하였고, 라이트 씨는 치료에 대한 모든 믿음을 상실한 채 암이 재발돼 발표 이틀 후 사망했습니다. 이 글을 읽은 나는 어떻게 물주사를 맞고 암 종양이 눈덩이 녹듯 사라질 수 있는지 유사한 사례들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듯 나도 플라세보 효과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두통 환자의 40%가 속임약으로 나았으며, 대장염 환자의 절반이 가짜 치료를 받고 좋아졌고, 궤양 통증 환자 또한 속임약으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가짜 협심증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71%가 회복된 데 비해 진짜 협심증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67%만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플라세보 효과의 연구자들은 이런 플라세보 효과를 긍정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문제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플라세보 효과를 없애기 위한 갖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의 대부분이 바로 제약회사에서 고용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이 플라세보로 회복된다면 약의 시장성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플라세보의 놀라운 효과를 보일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전체 실험 대상자들 중에서 이들을 의도적으로 실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만일 새로운 약품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대다수가 거대 제약 산업과 한 통속이 아니었다면 임상시험의 플라세보 반응률은 현재 알려진 수치보다 훨씬 높았을지도 모릅니다. 플라세보 효과는 현대 의학과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영원히 인류에 알려져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이 플라세보에 반응할까? 의사인 나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내가 직접 임상실험 대상자가 되어 나 스스로가 플라시보에 반응하는지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의사이고 의학적 지식이 많으니까 진짜 치료인지 아닌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만일 내가 플라세보라고 의심된다면 분명히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러한 연구자료도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처음에 플라세보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지능지수가 낮거나 잘 속는 사람일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고 조건이 적절할 경우 거의 모든 사람들이 플라세보에 반응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이 몸을 치유한다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 스스로가 회복할 것이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많은 수의 환자가 실제로 회복되었습니다. 마음이 육체를 치유할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면, 단지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질병을 낫게 한다면 생리적으로 육체가 반응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고, 내 다음 단계의 연구는 믿음이 실제로 인체의 생리작용을 바꿀 수 있고
그것이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님을 증명해내는 것이었습니다. 허리 통증, 우울증, 두통 등 수량화하기 어려운 증상들을 평가하는 것은 대개 환자의 주관적인 경험일 뿐이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수치적으로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플라세보 치료 후 대머리인데 머리카락이 나고 종양이 사라졌으며 위산 수치가 내려가고 결장의 염증이 줄고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낮아지는 등의 사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고 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플라세보는 몸의 상태만이 아니라 몸의 생리 자체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정말로 흥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세보가 단지 환자의 증상이 완화되는 것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인체의 변화를 유도해 질병을 낫게 하는 결과를 줄 수도 있을까? 긍정적인 생각, 감정, 믿음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인체의 생리를 변화시키는 것일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회복할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천연 엔돌핀을 자극해 증상을 개선시키고 통증이 완화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또한 따뜻한 의사와 가족의 보살핌은 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체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가 회복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필요한 이완을 유도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월터 캐논 교수는 우리의 인체는 뇌가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상황에서는 생존을 위해 투쟁 혹은 도피라는 기전을 발동시킨다라고 합니다. 공포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수치를 급등시키고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몸이 지배를 받으면 질병의 전 단계로서 증상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믿음과 세심한 보살핌은 면역체계 또한 변화시킵니다. 플라세보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면역체계가 개선되어 스트레스 반응이 가라앉고 몸의 이완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는 곧 통증, 붓기, 열, 무기력, 식욕 저하를 일으키는 염증 반응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치매라고 불리우는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대부분 플라세보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같은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관련된 뇌 부위가 손상되면 더 이상 플라세보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플라세보 반응은 또한 보상기전을 담당하는 도파민의 활성과도 상호 연관됩니다. 과학자들은 피대상자들에게 돈을 준 후 방출되는 도파민 양을 측정한 결과 금전적인 보상이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일수록 플라세보 치료로 회복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사실 또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기분이 온 몸의 생리적인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세보 효과는 모든 질병에 동일하게 반응할까? 거의 모든 임상실험에서 플라세보 효과가 입증되었지만 일부 질환은 유독 플라세보에 잘 반응하였습니다. 알레르기 같은 면역계 증상,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장애, 대장염과 같은 염증 질환, 심장 질환,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 통증 장애에 가장 효과가 높았습니다. 플라세보 반응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구를 수행하면서 플라세보 효과가 암을 포함한 거의 모든 것에 강력하게 반응한다는 강렬한 직감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연치유 프로젝트라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는 800종이 넘는 학술지에서 3,500여 건의 자연치유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병의 증상이나 종양이 사라질 수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의학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도 질병이나 암이 완전히 혹은 불완전하게 사라지는 현상. 이 자연치유에 관한 자료에는 기절초풍할 사례들이 대거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에이즈 양성 환자가 음성이 된 사례,
온몸에 암이 퍼진 전이성 유방암 환자가 치료하지 않았음에도 종양이 저절로 없어진 사례. 뇌에 총성을 입은 남성이 치료를 받지 않고도 회복되었으며 심근증으로 심장 기능을 상실한 여성이 회복된 사례 등 자연 치유 사례 연구 자료들을 읽으면서 내 가슴은 흥분으로 뛰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고칠 수 없는 병은 거의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환자들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불치병을 자연적으로 치유하였습니다. 치료자의 따뜻한 보살핌과 긍정적인 믿음이 어떻게 환자의 병을 낫게 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질병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반응과 자가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이완 반응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충만한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환자, 가족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아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는 환자는 스트레스 반응이 멈추고 이완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곧 회복하기 시작하죠. 단지 긍정적인 믿음과 따뜻한 보살핌만으로 정말 몸이 치유될까? 나는 내심 건강한 삶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매일 녹즙을 마시고 완전 채식을 하며 꾸준히 운동하고 아침마다 몸에 좋은 영양제를 복용하는 건강 지킴이들이 바베큐와 맥주라면 사족을 못 쓰고 불규칙한 수면과 식습관, 매일 게임만 하며 술, 담배를 즐기는 이들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살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연구 결과 건강을 신경 쓰면서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아픈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결국 잘 알려져 있는 건강한 습관이 건강한 삶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건강 매니아들이 왜 아픈 걸까요? 이런 건강 매니아 환자들을 돕기 위해 나는 호르몬요법, 생화학 검사를 비롯해 정통의학에서는 행해지지 않는 여러 가지 검사들을 실시했지만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는 건강한 생활 습관과 과거 병력, 그 밖에 일반적인 질문이 아닌 그들의 삶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허용되었기에 나는 여유롭게 그들의 말에 경청할 수 있었고 이들의 말을 듣고 난 후에 건강에 대한 나의 관점은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질문지를 통해서 환자 개인의 삶에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고 환자들의 대답에서 병의 이유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검진 결과나 병력 검토, 엑스레이 사진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었죠. 결국 이 환자들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이유는 나쁜 유전자나 좋지 않은 생활 습관, 사나운 운수 때문이 아니라 나쁜 인간관계로 외롭고 비참하거나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돈 문제로 겁에 질려 있거나 심하게 우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식사가 부실하고 운동도 잘하지 않으며 영양제 챙겨 먹는 일은 거의 없는 건강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 완벽히 건강해 보이는 이들은 사랑과 즐거운, 의미 있는 직업, 풍요로운 재정 상태, 창조력의 표현, 정신적인 유대감 등 아픈 건강 매니아들에게는 없는 이러한 행복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몸 관리를 하지 않아도 이들의 몸은 건강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진료 신청서에 2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나의 환자들은 나에게 진료받기 위해서는 이 2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했습니다.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치유되려면 몸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많은 환자들이 병의 근본 원인을 묻는 질문에 결혼 생활이 비참해요. 진이 빠질 때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치유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었을 땐 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비관적인 생각을 버려야 해요. 내가 본 많은 환자들은 실천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용감한 일부 환자들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시도했으며 이런 환자들이 이룬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그 많던 병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사라졌고
수년간 여러 가지 의학요법을 실시함에도 고칠 수 없던 병들이 저절로 나았다는 것이었죠. 정말로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이나 감정이 어떤 방식으로 신체에 반응하는 걸까? 당신에게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의사가 말한다면? 생각의 힘은 강력합니다. 우리의 뇌는 추상적인 공포심과 실제적인 생명의 위협을 분간하지 못하죠. 자신이 곧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해 투쟁 혹은 도피 기전이 시작되어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피질축을 활성화하고 교감신경을 흔들어 면역계를 차단하고 도망갈 준비를 시킵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시작되면 몸의 자율 관리와 자가 회복 기능이 갑자기 멈춰버리게 됩니다. 즉,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몸은 스스로 암세포나 염증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작용에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랜 옛날, 인류가 사냥과 채집 생활을 하던 시절에 동굴에서 행복하게 가족들과 지내며 산딸기를 따고 모닥불 주위를 서성거리고 귀여운 아기를 돌보는 등 대부분의 시간을 긴장이 풀린 상태로 있다가 곰과 호랑이를 만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의 몸은 잔뜩 긴장하고 바로 도망갈 수 있는 몸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심장 박동이 급격히 오르고 혈액은 당장이라도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들에 쏠리며 몸의 대사 속도는 빨라지고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반응하는 몸의 기전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뇌는 실제로 몸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와 상관없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시상하부가 활성화되어 신경계에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인자를 내보내고 이는 뇌하수체와 부신을 자극해 코르티솔이 방출되어 뇌가 위협 신호를 보낼 때의 상황으로 몸의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심장 박동과 혈압을 증가시켜 다른 생리 반응에 영향을 주고 이런 위협 신호에 반응하는 호르몬들은 온몸으로 분비되어 대사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위장관, 손, 발로 흐르는 혈관은 수축되고 심장, 대근육군, 뇌로 흐르는 혈관은 확대되죠. 더 많은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동공은 확대되고 몸의 대사 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됩니다. 저장된 지방이 분해되어 포도당이 혈류로 보내지고 산소가 더 많이 들어오도록 기관지가 확대되며 근육이 긴장해 위험으로부터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위산을 비롯한 소화 효소가 감소해 식도 수축, 설사, 변비를 일으키고 코르티솔은 부상으로 인한 염증을 줄이기 위한 면역계를 억제시킵니다.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체는 수면, 소화, 생식을 무시하는 대신에 안전을 위해 달리기, 호흡, 산소와 에너지 전달에만 집중하여 외부의 위험한 상황과 싸우거나 도망치기 위한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이런 스트레스 반응이 반복적으로 유발되면 인체의 생리 반응은 몸의 자가 회복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여 질병 전 단계에서 몸을 스스로 치유할 수 없게 됩니다. 기관은 손상되고 인체의 면역계에 의해 근절되는 암세포 수는 급증하고 결국 병이 나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랑, 유대감, 친밀감, 기쁨, 희망 같은 감정을 느끼면 시상하부는 스트레스 반응을 멈추고 이완 반응이 일어나서 면역계가 정상 가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자가 회복 기능이 회복되어 질병을 예방함은 물론이고 이미 생긴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생각이 자가 치유를 유도합니다. 마음이 몸을 치유하는 것이죠. 이는 유해지 사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몸의 생리작용일 뿐이죠. 건강해지고 싶으신가요? 이미 건강을 잃었고 불치병 진단을 받았으며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어 낙담하고 계신가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창조에 몰입해보세요. 내 마음을 잘 알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자가 회복 능력은 극대화되고 몸은 빠른 기간 안에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